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상한선은 낮아지고 금액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환경부 담당 사무관은 2009년 순수 국산 전기차 개발과 2010년 다양한 실증 사업 기반의 세제 혜택 지원 등의 제도 마련 기반 위에 2011년 드디어 순수 전기 승용차 500대를 보급했고 다음 해인 2012년은 2,500대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오직 보급에만 전념했습니다. 교통뉴스는 2012년 전문가 세 분과 진행한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TV좌담회 연속 3회를 그 시절 뉴스로 되돌아본다로 선정해 그때와 지금의 현실적 차이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뉴스의 김경배입니다.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급 대수 400여 대, 올해 목표 2,500대에 달할 정도로 보급 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완숙되지 못한 배터리의 안전성과 높은 가격을 염려하고 또 한편에서는 노후된 내연기관 차량이 유발시키고 있는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 이 전기자동차 기술을 활용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또 해결돼야 할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 방향과 업계 동향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기차 담당 강부영 사무관, 환경부 전기차 보급평가위원회 위원 대림대학 김비수 교수, 전기자동차 개조산업협회 황기현 회장,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전기차연구실 황상규 박사, 이렇게 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기자동차라는 신생사업 열풍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가 3년도 채 안 돼 식고 있습니다. 이 냉랭함은 전기자동차 개발과 생산에 뛰어든 중소기업으로 점철이 되면서 완성차 생산과 보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원 없는 힘든 홀로서기에 지쳐서 개발에는 과업을 스스로 머나먼 길이라고 단정짓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존의 길도 찾고 또 정부의 녹색교통 정책에 일조하는데 힘을 모으면서 정책 보급과 보폭을 맞춰가고자 하는 의지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급의 열기를 머금은 전기자동차라는 감자는 이제 맛을 음미하기에 좋은 온도로 점철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먼저 환경부 강부영 사무관께 그동안 이뤄놓은 전기자동차 보급 성과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정부는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년간 전기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 지난 2009년 9월에 100% 국산 기술로 만든 전기자동차가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그 출시를 계기로 국토부와 직영부, 환경부가 주축이 돼서 국가계획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전기자동차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전기자동차 초기 보급 시장의 확대, 전기자동차가 원활히 운행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다양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또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과 같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2011년에는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 5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에는 2,500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5,702억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외부에서 보는 걱정과는 달리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별 문제 없으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레이 EV 전기자동차를 환경부 장관께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어서 저희가 시승 취재를 했었죠. 당시 취재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이사목 사장으로부터 레이 1호차를 전달받은 환경부 유영숙 장관이 청사 주변을 직접 운전해보는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아주 소음도 전혀 없고 일반 자동차하고 전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녹색 성장의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전기 자동차가 아주 잘 보급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 세계를 이끄는 그런 성과를 얻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이지만 유영수 장관께서 흡족하신 모습을 보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지속적 발전과 보급 증진을 위한다면 안정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같이 생각하는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전기차 연구실장이신 황상규 박사께 관련 설명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차의 그 보급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온실가스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기차가 자동차인 만큼 주행 중에 안정성과 편의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도로시에 그 도로에서 주행할 때 어떤 충돌이 발생됐을 경우에 네.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토부가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네. 또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이 냉난방 장치와 또 그 내비게이션 이런 그 편의 시설이 갖춰져야 아무래도 좀 편리한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전기차가 보급에 너무 그 강조되다 보면은 그 차량의 안정성이나 그 편의성을 좀 그 강조하다 보면 이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되고 대형화되고 그렇죠. 또 고급화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당초의 취지인 에너지 절감이라는 측면에선 그런 측면에서 좀 역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당분간은 기존 차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져도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직은 가격도 비싸고 또 개선 나가야 할 부분이 많지만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말씀처럼 신숙해져야 한다는 그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에너지원이 배터리 성능만 좋아지면 다 해결된다. 이럴 정도로 중요한데요. 현재 가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황 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기차 가격 구조를 보면 40% 이상을 연료기관인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배터리 부분은 단지 경제적인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특히 환경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급 정책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대국민 홍보와 실행에 대한 확실한 전략 기획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는 가솔린이나 디젤 또는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대신해서 모터를 장착하고 전기 연료인 배터리를 가동시킴으로써 매연과 배기가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잡한 기계식 엔진 구조의 기존 차량을 간결한 전동 장치를 중심으로 교체한 차량이므로 신차 공급에 앞서서 현재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공해가 유발되고 있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하고 또한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이쯤에서 대응안 차량 차원에서 기존 차량의 구조 변경 개조를 통하여 또한 관련 운행 실증 검사 과정을 서둘러 적용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정책의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배터리 가격이 40%를 차지한다면 이는 전기자동차가 엔진 차량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높게 하는 원인으로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겠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급 촉진 차원에서 지원하는 환경부가 있죠. 전기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일반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가격이 3배 정도 비싼데요. 이러한 가격을 낮춤에 있어서 가장 큰 방법은 많이 생산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가격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가솔린 차와 전혀 다른 충전이라는 방식을 바탕으로 운행이 가능한데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충전소에 가서 전기를 충전하거나 또는 집에서 핸드폰 충전하듯이 전기차를 충전해서 출근할 수 있게 되겠지만 단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공공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 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를 지원함으로써 나중에는 이것을 일반 시민들도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구축하고 있고요. 또 이동 중에 갑자기 충전해야 될 비상사태가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지금 2015년까지 어디서나 불편 없이 전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국가 인프라로서의 급속 충전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녹색교통 산업인 만큼 충전 시스템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전기차 보급평가위원인 대림대학 김비숙 교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전기차하면 사실 아직 단점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비싸고 충전 방식, 충전 거리, 또 충전 인프라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소비자가 가장 그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충전 인프라입니다. 네. 얼마큼 충전 인프라를 편하고 일반 지금 가솔린이나 디젤차 같이 충전시킬 수 있는 지금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충전 효율도 중요하고요. 또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급전이나 아니면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접촉식도 있고 비접촉식도 있고 어느 게 우월하다는 것이 아직 판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증 기간이기 때문에 특히 정부에서 어떤 제도적 부분들 또 산학연구원이 같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충전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충전 방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비접촉식이다, 접촉식이다. 뭐 이렇게 그 아직까지 그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하여튼 빠른 결정을 나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 100년 넘은 엔진 차량도 그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첫 발을 내딛는 전기 자동차는 산 넘어 산이겠죠. 그럼 어떤 문제점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지 그걸 그 전기 자동차 개조 산업을 이끌고 가시는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경쟁력 있는 충전 시간 그리고 경쟁력 있는 충전소의 장소 매우 중요합니다. 둘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편의성을 지금 방금 조금 전에도 환경부 강부영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5년에 전국에다가 다 편안하게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일반 가정집에서도 또는 지금 현재 상급 정비사라고 지칭되고 있는 부분 정비소까지 간단하게 그 전기 코드와 그다음 콘셉트를 자유롭게 확산하신다면은 굳이 충전기로 인하는 또 다른 투자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국내 그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우리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네, 기술력은 현재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대안을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의 이 깊이 그로 인해 가지고 기피하는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주행 중에 배터리가 소진되어 갈 시점에서 언제든지 그 충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대여섯 시간씩 기다리게 한다든가 두세 시간씩 기다리는 어떤 발전적인 충전소가 설령 생겨도 운전하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급속 충전소를 지금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그 정비소를 갖다가 활용해서 거기에서 직접 급속 충전을 해서 안전한 장소까지 주행할 수 있는 거리로 옮겨서 주차장이나 또는 집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완숙 충전을 시킬 수 있는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배터리 충전하는 부분을 위해서라도 배터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방식도 고려가 된다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차량 보급도 중요하지만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로드맵을 잘 구성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김비수 교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실증 경험이라든지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결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특성, 뭐 예를 들어 쇼핑센터라든지 또는 사실 편하게 얼마든지 이 충전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지난 2007년, 8년 한 2년 사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가 이 전기차 이용자가 상당히 불안한 심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독에든 물을 퍼쓰는 게 바로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편하게 만들어주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충전 인프라와 소비자 심리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운행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네. 그 해소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뭐 일본 같은 데서는 좀 실험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라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험을 해봤더니요. 실제 주행 거리는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 전기차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에서 80% 정도의 잔량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갈 생각부터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충전 인프라가 많이 확대된 다음부터는 실제로 남아있는 잔량이 50% 미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소비자의 심리적으로 볼 때 충전 인프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이런 이 외국의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을 통해서 한국형 모델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시키는 원동력은 수출이고 기술 경쟁은 수입차에서도 이루어지는 만큼 글로벌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요. 황성규 박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기술 표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대의 그 전기차가 자기가 필요한 장소에서 충전하려면 이제 콘센트하고 네. 그다음 플러그 간의 어떤 표준화가 되어야만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근데 만일 그 충전사별로 그 이렇게 꼽는 인넷이 형상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충전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겠죠.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준화는 다수 업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표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표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 업체 간의 어떤 경쟁도 있고 네. 또 나름대로 그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적 전략도 있을 거고 네. 또 지역별 뭐 기업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표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 지금 현재 이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그 상황에서 이런 표준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네. 그야말로 이제 전기차 보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충전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수입된 전기 자동차 또는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국제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제 미국 중심의 SAE라고 그래서 이제 북미 자동차 협회가 네, 그렇죠. 마련하는 그 기준, 그다음에 IEEE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 전기차 학회에서 네. 등등 여러 가지 그 국제 기구가 마련한 그 표준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국제 그 표준에 맞춰서 네.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그렇죠. 예. 국내에도 이제 외국차가 들어올 경우는 네. 그런 어떤 표준화가 돼야만 그 충전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표준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부터 다져나가야 할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장소나 또는 기관에 전기자동차만을 위한 전기 공급 체계가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도 이런 점에 부담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황성무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전기자동차를 위한 그런 전용 전기요금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이제 많이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가자면 사실 전기요금이나 이런 문제는 지식경제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현재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법을 통해서 이런 전기를 재판매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었고요. 네. 요금을 어떻게 산정해 나갈지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네. 최근 이런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서 네. 전기차도 그럼 나중에 가서 이런 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이런 육성은 전기요금 현실화와 또 별도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부터는 꼭 지식경제부 담당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나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 인프라 쪽이. 예, 앞서 김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인프라 구축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인프라 구축 전략을 찾는 것이 지금 급선무인데요. 해외에는 국가별로 그런 산업 전통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 문화가 발달한 일본의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자가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였고요. 또 이제 지방 정부가 국가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이 이바지해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가 앞서서 공공 인프라로서 충전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제품이나 이런 산업 쪽이 강한 미국에서는 GE와 같은 대기업들이 구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지를 지금 현재 저희가 6월 말쯤에 충전 인프라 관련 로드맵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 로드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구축에서 일본처럼 민과 간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는 것이 좋다 같은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황경호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일본은 앞서 강구영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 기술을 바탕으로 우선 정부가 기업과 함께 아우러서 충전 인프라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정부 지원이 아래에 있는 중앙정부 아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인프라 정비를 동반한 실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그러함으로 해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예로 도시바는 전력 네트워크 제어 기술과 스마트 미터라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력망과 전기차를 연결하고 관리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일본에는 개인 기업들이 많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일본은 심지어 가정용 충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급속 충전소나 완비에 중점을 두고 부가적으로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방전식의 상호 보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가야 할 전망이겠지만 이를 보다 더 공공주택이나 공공시설물을 통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자유롭게 그런 등등의 장소에 자유롭게 비상충전망을 활용함으로써 충전 인프라에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일본의 그 발전된 이 방향은 사회 전반에 걸친 인프라 구축, 곧 전기차를 산업화에 활성화하는 만큼 그 의도가 정책의 큰 방향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우물에서 숭늉달라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급한데요. 이 급소 위주가 우리한테 좀 맞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그 최근 회의에 전기자동차 정책 사례를 연구하신 황상규 박사께서는 외국의 추진 사례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